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이제 후반부로 가겠습니다. 진행의 의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채린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를 장식했던 두 가지 키워드, 엔비디아의 급등 그리고 중국의 경기 부양 기대감이었습니다. 지수는 올랐는데요. 원샷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3대 지수 모두 강보합권에 마감을 했습니다. 엔비디아가 4%나 급등을 하다 보니까 특히 나스닥 지수가 0.6% 가까이 상승하면서 18,000포인트 선을 되찾았고요. 다우와 S&P 500 지수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상승률은 작기는 했지만 사상 최고가를 경신해 나갔습니다. 사실 장 초반에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시장에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오늘 나왔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좋지 못했기 때문인데 미국의 9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98.7을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대폭 밑돌았을 뿐만 아니라 3년 내 최대 월별 하락률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이 경기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자신감 혹은 마인드가 좀 부정적으로 돌아섰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미셸 보우먼 연준 이사가 지금 물가 부담이 여전하고 이번 빅컷으로 인해서 수요가 다시 자극되고 인플레이션이 추가적으로 진전할 수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내놨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CEO가 지정학적 불안을 지금 경제에 대한 또 하나의 리스크 요인으로 강조했다는 점은 시장에 조금 불안감을 자극할 만한 이슈들이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딱 11시쯤을 기점으로 해서 급 반등으로 분위기가 돌아서게 됐던 것은 정확하게 이 시간에 나왔던 이 엔비디아에 대한 베런스의 한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젠슨 CEO가 엔비디아 주식 매각을 일단은 완료한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원래는 내년도 3월 31일까지 이 엔비디아의 주식을 한 7억 달러어치 파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계약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 약속되어 있던 물량을 이미 전부 다 팔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한 5, 6개월은 이제는 젠슨 CEO가 팔지 않겠구나. 여기에 대한 안도감이 엔비디아의 주가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모건 스탠리에서 한 가지 리포트가 올라왔는데 4분기 엔비디아의 블랙웰 칩 생산량이 45만 개에 달할 것이다. 이것은 엔비디아에게 있어서 100억 달러의 수익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우리 돈으로 하면 한 12조 원 정도의 수익 기회가 되겠죠. 이 점이 주가를 자극하면서 뉴욕 증시는 상승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 밖에 움직였던 특징주들 볼 텐데요. 비자가 5.5%나 급락을 했습니다. 미국 법무부가 반독점 소송을 준비 중이다. 직불카드 시장에서 불법적인 독점 경영을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반면 노보노디스크는 어제 하락을 딛고 오늘은 1%대 올라섰는데요. 이 노보노디스크의 CEO가 오늘 미국 상원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정부로부터 위고비, 오젬픽, 이 GLP-1 약물들에 대한 약가 인하 압박을 받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아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 정도 가격은 받아야 마땅하다.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서 약가 인하에 대한 명시적인 약속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 올랐고요. 그리고 원전 관련주 하나 주목해 보셔야 될 종목이 있습니다. 플로우 서브라고 하는 종목인데 7%대나 급등세를 연출했거든요.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지금 원자력 비즈니스 상당히 노출 비중이 있는데 그에 비해서 너무나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2028년부터 3마일 섬 원전이 재가동된다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수혜가 예상되기 때문에 미리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에서 각종 중국 경기 부양 기대감, 그 테마주들이 올랐는데요. 전부 다 좀 한판에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총 9가지 정도의 테마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금과 구리, 원자재 쪽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카지노, 이커머스, 전기차 스타트업 기업들, 그리고 화장품과 중장비 업체들까지 있었는데요. 일단 금 가격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선물 가격이 5거래일 연속 랠리를 이어가면서
나타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이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뉴몬트의 주가가 2.5%의 시세를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구리 선물 가격 역시도 4%대의 오름세였습니다. 최근 국내 원자재 시장에서도 구리 가격이 10준의 최고 수준까지 올라오고 있다라는 뉴스 들려오고 있죠. 간밤 미국에서는 프리포트 맥모란의 주가가 8% 가까운 급등세,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 움직였던 우리장에서의 전선 구리 관련주들을 살짝 정리해 봤으니까요. 이쪽 역시 오늘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카지노 관련주들 중에서는 마카오에서 현재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이 미국의 기업들이 올랐습니다. 라스베이거스 샌즈와 윈 리조트 등이 해당이 됐고요. 대표적인 이커머스 3대장 기업들 알리바바와 핀두어더, 징둥닷컴 일제히 급등이었습니다. 니오와 리오토 역시나 11%대의 상승세였고요. 화장품에서는 에스티로더, 중장비 테마내에서는 캐터필러가 4%, 그리고 중국 관련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는 ETF들의 시세도 좋았습니다. 이 MSCI 신흥국 지수를 추종하는 ETF죠. EEM이 3%대의 오름세, 그리고 인베스트코 골든 드래곤 차이나 ETF, PGJ라는 티커명을 가지고 있는데요. 9% 가까운 오름세를 연출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도 하루 일찍 이 중국 경기 부양 수혜주들이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오늘 시세 연속성을 띠게 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시장을 움직일 글로벌 경제 뉴스들, 인도 증권 당국이 현대차의 인도법인 IPO를 승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번 IPO를 통해서 현대차는 30억 달러, 우리 돈 약 4조 원을 조달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현대차와 해외 시장에 동반 진출해 있는 부품사들을 쭉 정리해 봤습니다. 이쪽에서 오늘 주가 반응이 나오게 될지 지켜보셔야겠고요. 그런가 하면 오늘 그 월가 애널리스트들, 다수의 애널리스트들이 원자력 테마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UBS에서는 원자력 르네상스가 도래하게 된다면 이런 주식들에 주목을 해야 한다. 그리고 구겐하임 측 역에서도 GE 버노바에 대한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하면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거든요. 관련해서 글로벌 증시에서 움직였던 쪽은 이런 쪽들이 있으니까요. 원전 관련주들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뉴욕 파트 맞춰보고요. 국내 전략 챙겨보시죠. 자, 우리 시장도 간밤에 미국 시장의 다우와 S&P 500 지수 사상 최고가 랠리 계속 이어받을 수 있을지 그 상승 바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구간입니다. 어제 미국장이 간밤에 중국 영향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우리 시장은 하루 빠르게 반영하면서 고점 랠리가 이어졌습니다. 코스피가 1.14%, 코스닥은 1.62%의 상승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여전히 거래소 쪽으로는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진 않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닥 쪽으로 쌍끌이 매수가 반갑게 진행이 되면서 지수 2%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어제 좋았던 쪽은 아무래도 미장을 흔들었던 것처럼 중국 이슈인데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간밤 그 전날에 미국 테슬라 강세 움직임과 더불어서 GM 쪽에서의 전기차 판매가 호조를 나타내고 있고 테슬라의 인도량도 좋아질 거고 여기에 독일 쪽에서의 이구 환신, 옛날 차, 내연기관차를 전기차로 바꿀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여러 가지 호재성 재료들이 맞물리면서 SK이노베이션이 무려 6%가량 올라가면서 그동안 못 갔던 종목들이 더 크게 튀어오르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외국인 사들인 엔캠도 9% 상승. 중국에 가장 큰 반응을 했던 건 석유화학인데요. 지준율 곧 인하할 거다. 그리고 추후에 더 그 가능성이 열려 있다. 중국 경기가 이제 드디어 바닥을 잡는가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장이 상승을 하자 가장 크게 반응했던 쪽 화학, 금호석유, 롯데케미칼 두 자릿수의 무려 상승 움직임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낙폭과대성으로 엔터, 콘텐츠 다들 좋았었고요. 특히 이들 종목들의 경우에는 중국과 함께 경기 부양과 더불어서 여기서 추가적으로 우리 쪽까지의 그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까지 더해졌습니다. JYP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밸류업 기대감도 한층 더해졌고요.
자, 넘어가서 보면 이제 미중 동시에 이제 유동성을 지급하겠다라는 이 사이클에 도래한 상황입니다. 물론 그 배경은 좀 다르다는 건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9월 FOMC에서 보여준 것처럼 아직 침체는 아닌데 선제적으로 우리가 미리 내리는 거야. 이것이 파월의 핵심이었었죠. 지금 물가 보시는 것처럼 고금리 거의 8%까지 갔다가 미국 물가는 2%대로 접어들면서 천천히 식고 있는 상황입니다. 배경에는 침체는 아직 없다가 있고요. 다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정반대의 행보죠. 디플레이션이 오랫동안 진행이 되면서 제로에서 지금 고개를 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이런 정책들이 들어갔지만 여전히 내수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조업도 마찬가지고요. 물론 그 구간에는 미중 분쟁도 있긴 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물가가 서로 다른 방향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금리를 내리겠다라는 같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라는 건 글로벌 증시의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데에서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미일 중이 만든 유동성 장세. 물론 일본은 이제 인상 기조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 지난주부터 해서 각국에서 불어온 이 훈풍은 같이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서 모아봤고요. FOMC에서 30개월 만에 50bp 인하 단행. BOJ에서는 인상 없었고요. 동결에다가 우에다 총재 기자회견도 꽤 비둘기파적. 마지막으로 어제 있었던 중국의 금융당국 기자회견에서의 이 유동성 패키지 발표까지 더해집니다. 이렇게 계속 달려가는가에 대해서는 계속 아마 버블에 대한 의구심도 나오면서 체크가 필요할 겁니다. 어찌됐든 어제는 다 잘 갔다. 특히 상해가 한 4%, 항생이 지난주 한 5% 올랐거든요. 굉장히 강했고요. 그리고 19일 이후, 그러니까 17일에서 18일 FOMC가 진행됐으니까 딱 FOMC 이후에 반응했던 그 등락이 중요할 것 같아서 19일부터 24일까지의 글로벌 증시 등락 살펴봤습니다. 가장 큰 반응이 나오는 쪽은 항생입니다. 이 부분과 함께 이제 못 갔던 쪽에서의 계속 기회가 있는가 체크해 봐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인하 사이클이 본격화되면 그리고 또 중국의 유동성 시장이 계속 진행이 된다면 그 수혜주를 찾는 움직임의 그 범위가 더 커지겠죠.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체크해드리고 있는 내용 수혜주 눈여겨보시면 되겠고요. 어제 유독 반응이 좋았던 쪽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서 나온 내용까지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는 이 흐름을 강조해서 살펴드리고자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요. 미국 금리 인하로 달러 많이 약해지면 어떡하냐. 간밤에 또 소비자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한 소비자 신뢰 지수가 좀 약했죠. 이 때문에 달러가 약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아마도 워낙 강세 움직임이 나타날 겁니다. 그럼 수출주 불리한 거 아니야? 물론 이 논리 있죠. 하지만 한국무역협회에서는 이 흐름은 제한적이라고 봤고요. 주요국의 인하 사이클과 함께 전체적으로 글로벌 수요가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 특히 글로벌 수요에 민감한 우리장으로는 수출 지표가 매우 좋아질 거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하 딱 2달 뒤부터 이 흐름이 반영될 건데 1,300원 밑으로 내려가는 이 흐름 속에서 이것보다는 수출 증가에 더 크게 반응하면서 상승 움직임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전망입니다. 미 정책금리 1%포인트 인하하게 되면 우리의 수출 0.6% 늘어. 이번에 50bp 내렸으니까요. 아마 연말까지 50bp 한 번 더 B컷이 나오게 된다면 이 흐름과 맞물리게 되겠죠. 수혜주 계속 체크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수혜주까지 잠시 후 체크를 해볼 텐데요. 연준의 B컷 이후, 그러니까 19일 이후로 주요 원자재들이 얼마나 움직였나. 통상 이제 금리 인하가 미국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게 되면 앞서 보신 것처럼 주요국에서도 금리 인하 같이 보폭을 맞춰서 진행하게 되는데 금리를 낮췄다. 그리고 유동성 장세가 진행된다는 건 현금 가치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원자재 가격이 상승받는 이 공식적인 룰에 많이들 주목을 하는데요. 하지만 보니까 미국 천연가스 14%, 금은 2.7%, 간밤에도 사상 최고가, 앞서 7인 앵커 전해드렸죠. 이런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원유는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중국이 못 살아나니까 움직임 자체가 제한적이었다라고 KB증권에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어제 유동성 패키지 발표와 함께 이제 본격적으로 같이 궤를 그려가면서 원자재 상승이 나오는지 움직임을 지켜보자라는 보고서가 나왔고요. 다만 그 움직임은 다소 좀 약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과거 한 2008년, 2009년에
전에 중국의 대대적인 B컷 인하가 있었는데 이때는 대규모 재정 지출, 그러니까 인프라 투자가 같이 동반이 됐었거든요. 이때처럼 재정 지출이 동반되지 않는다면 그때만큼의 랠리는 기대하긴 어렵다.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러면 어제 움직인 종목들에 한해서 상단은 좀 막혀 있나? 그래도 너무나 싼 구간 아닌가라는 측면에서 이 범위를 어느 정도 잡고 지금 볼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어제 반응 중요했던 건 화학이었었고요. 못간 철강. 그리고 구리 가격은 원자재 측면에서 가장 크게 지금 반응이 나오며 간밤에 최고가 행진을 보였고요. 어제 전선주의 경우에는 시간의 거래에서 이미 들썩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 반응 나온 카지노, 화장품, 마지막으로 엔터 콘텐츠까지 한알령 해제, 그리고 여행도 만약에 소비가 살아나면 우리 쪽으로 물줄기 들어오겠죠. 전체적으로 그 순환매 안에서 중심을 잡아가는 내용 잠시 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2차 전지도 점검해 보도록 하죠. 넘어가 살펴보면 지금 2차 전지가 굉장히 좀 강하게 힘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벤트도 있어서 정리해 봤고요. K배터리 쇼 25일부터 27일까지 개최입니다. 소부장전인데요. 이 순환매 지속되게 된다면 어제 그렇게까지 강했던 종목들에 있어서 더 강한 쪽으로 힘받을 것인가 보셔야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어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산 종목 현대차에 이어서 포스코와 SK이노베이션 이었고요. 최근 SKO는 현대차 쪽으로 배터리셀 납품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많이 사들인 건 드디어 에코프로 그룹주와 엔캠이었습니다. 어제 등락률을 이렇게 손수 또 PD님이 다 적어주셨는데요. 쭉 보시면 엔캠이 어제 외국인의 수급과 함께 꽤 강한 모습을 보였고요. 에코프로도 지금 9%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전기차 화재로 BMS 쪽으로의 경쟁력 있는 LG엔솔이 먼저 움직였고 그 다음에는 전고체. 지난주에 삼성전기의 전고체 이야기도 있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밸류체인이 움직이는 이런 느낌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소재단 안에서 그동안 못 갔었던 SK 아이테크놀로지, WCP 같은 분리막 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장비단에서는 지금 올해 연말까지 삼성 SDI랑 GM의 합작 공장 설립과 더불어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장비 발주 들어갔다라는 뉴스도 전해지고 있더라고요. 어제 PNT가 7%나 상승한 그 배경으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소부장, 어디를 선택해야 할까? 잠시 후 역시 질문에 녹여보도록 하고요. 체리앵커가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6월 28일에 현대차가 인도 IPO 기대감으로 30만 원 딱 500원 남겨두고 못 갔어요. 29만 9,500원. 지금 로이터 통신에서 인도 규제 당국이 이 부분을 승인했다. 이제 절차 쭉쭉 밟아가면서 30만 원의 문턱을 넘어서는가 체크해 보셔야겠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현대차가 어제 25만 3천 원의 거래를 마쳤으니까 여력은 꽤 남아 있고요. 어제 함께 발표된 밸류업 지수 그 모멘텀까지도 받아갈 수 있습니다. KRX 현대 밸류업 지수에 포함이 됐으니까요. 이 부분 부품주와 함께 역시 잠시 후 체크해 보겠습니다. 밸류업 지수 바로 좀 체크하겠습니다. 100개 종목 포함됐고요. 지금 내놓겠다 하고 8개월 만에 나온 성과입니다. 이를 녹여서 4분기에는 이제 지수 ETF까지 반영이 될 텐데 지금은 5개밖에 없습니다. 어제 전해드렸지만요. 아마 이들 종목들을 구성한 ETF가 굉장히 많이 쏟아질 거고요. 패시브에 대한 기대감도 자리하게 되겠죠. 지금 종목이 잘 안 보이시죠? 반도체 쪽으로는 가장 많았습니다. 24개 종목 정보기술 쪽에서 나왔고요. 산업재, 헬스케어, 그리고 자유소비재, 금융 쪽이 꽤 많이 못 담겼어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수익성 지표에서 많이 좀 불리했다라는 해석 나오고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질문 던져봅니다. 밸류업 지수에 대거 포함된 반도체, 소부장, 이제 겨울 디스카운트 해소 국면인가? 어제 삼성전자가 바닥을 가까스로 잡아가는 모습이 확인됐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봐야겠고요. 은행주에게는 너무 높았던 편입 요건, 오늘 리포트 제목이었는데요. KB금융과 통신 3사 꼭 담길 거야 라고 했던 종목들, 수익성 지표로 빠진 종목들은 지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녹여내서 질문 담아봐야겠습니다. 바로 당장사 Q&A로 가볼까요? IS의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쭉 살펴봤습니다. 일단은 중국 이야기로 출발 안 할 수 없습니다. 간밤 미국 시장이 이렇게 중국 영향 받아가면서 산업재, 더불어서 카지노 굉장히 좋았었더라고요. 어제 우리 종목들도 굉장히 많이 움직였는데 선택이 중요하겠습니다. 가장 수혜받을 수 있는 쪽 어디예요?
참 지금 중국이 발등에 불이 좀 떨어진 것 같죠. 굉장히 빠르게 지금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준율 인하 카드 그리고 이제 정책금리 인하까지 한 번에 진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강한 경기 부양책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금리 인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재정 정책이 이제 동반이 되어야 한다라는 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은데. 만약 재정 지출이 함께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저는 인프라 관련주들에 대한 수혜를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받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건설이냐 건설 기계냐 당연히 과거의 어떤 패턴을 놓고 봤었을 때는 건설 쪽보다는 건설 기계 쪽이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건설 기계 쪽 같은 경우에는 북미 매출이 많은 쪽보다는 당연히 이번 뉴스에는 중화권 매출이 좀 많은 뭐 현대 인프라코어 같은 혹은 DY 파워 같은 혹은 진성 TC와 같은 기업들이 가장 많이 거론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대한 어떤 집중도를 더 높여보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겠나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어제 생각보다 근데 이쪽보다 엔터 쪽이 좀 강했던 것도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겠습니다만 지금 JYP 엔터 같은 경우에는 바닥권에서 어제 7% 이상의 급등 여기에 양매수가 좀 들어온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큰 그림에서는 인프라 투자 건설기계 쪽을 좀 보지만 사이드 섹터에서는 엔터주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지 않겠나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기계 픽해 주셨고요. 네. 엔터 픽해 주셨습니다. 건설기계는 어제 우리 시장에선 크게 반영 안 됐었거든요. 간밤 캐터필러는 매우 강했고요. 현재 HD 현대의 건설기계가 한 1% 상승 움직임 나타나고 있고요. 엔터 같은 경우에도 어제 반응이 매우 좋았는데 오늘은 살짝 쉬어요. 이쪽으로 다시 한번 움직임 보자. 두 번째는 2차 전지인데요. 어제까지 연속성이 굉장히 반갑습니다. 저희 이 시간에 정말 많이 체크해드리는 섹터인데요. 지금 에코프로 1%의 추가 강세로 LNF도 한 2%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순환매 본격화된다면 좀 더 싼 쪽으로 공략하는 게 맞아요? 일단은 대장주부터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미국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2차 전지 전기차 전체가 지금 올라간다라기보다는 테슬라를 지금 중심에 두고 네. 지금 테슬라 혹은 알버말 같은 기업들이 지금 같이 흐름을 타고 있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리비안이 같이 좀 움직이긴 했지만 어제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 강세, 하지만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급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로 이 뉴스를 가지고 와서 대입을 했을 때에도 결국은 대장부터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어제 3대장이라고 하면 배터리 셀 3사 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이제 소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에코프로 그룹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 외의 쪽에서는 엔캠을 이렇게 이제 좀 추려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테슬라가 정말 오랜만에 본업을 통해서 지금 평가를 받고 있고 여기에 그동안에 조금 약했었던 전고체 이야기까지 테슬라가 지금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세기업 플러스 전고체 관련주들의 오늘 추가적인 상승 또한 한 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는가. 하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네. 오늘 동시다발적으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술주 안에서 반도체도 2차 전지도. 그런데 이 두 섹터가 모두 강하려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외국인들의 현물 시장의 수급이 강하게 붙어줘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언제쯤 돌아올까요? 지금 하이닉스가 한 2% 올라가면서 기술주가 또 힘을 받나 이 움직임. 2차 전지 안에서는 또 전고체 이야기 나왔으니까요. 개장 후의 전략으로 조금 더 이야기 더 이어가 보겠습니다.